자, 도함수 활용 3. 책마다 이 도함수 활용에 대한 분류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도 시험 범위가 아마 교과서 기준으로 끊기지 않겠나 싶은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분이랑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의 관계, 방정식 들어가는 파트가 되겠죠. 중3 때 배웠던, 또는 여러분이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에서는 그 실근을 직접 찾는 데 많이 초점을 맞췄고, 미분에서는 근을 찾는 게 아니라 몇 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3차 이상에서 근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조립제법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장담을 못 한다면 이것저것 대입을 해볼 텐데, 만약에 근이 분수거나 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숫자라면 여러분은 조립제법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걸 구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요. 몇 개 있는가 한번 보면 된다. 그 말인 즉슨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같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극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방정식이라는 실근의 개수라는 부분이 내용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방정식이 있는데 차수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방정식 fx랑 gx를 나란히 두었을 때 이 실근이라는 의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보면 이걸 만족하는 점이니까요, 그거는 교점하고 같은 의미겠죠. 두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맞습니까? 뭐 2차 함수를 예로 들어도 2차 함수랑 fx랑 gx가 있다. 그렇다면 실근의 개수, 이것은 교점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알파, 베타 이런 형태로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두 방정식을 나란히 둘 때 실근이 뭐다? 그래프에서의 교점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개만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fx가 0이라면 이 0을 gx처럼 생각하면 이거는 y가 0이라는 그것도 함수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실근의 개수는 x축과의 교점이다. 이런 형태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극점을 배웠고요.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숫자를 찾는 게, 이 근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 대해서 증간표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고 극대 값이 플러스구나 라는 거, 0일 때 극소를 가지는데 극소가 음수구나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극소는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해서 분명 x축이랑 이렇게 만나니까 세 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개수 찾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구나. 이걸 찾자라는 거고, 자,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상수 1을 넘겨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상수 1을 넘기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뭐에 대해서 교점을 찾는다? 1이랑 교점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모친 부분을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y1을 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겠다? 실근의 개수이다. 이런 의미로. 방정식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냥 극점의 활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증간표까지는 해야 되고, 대부분 그려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문제만 떼봅시다. 자, 실근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자, 책에서는 함수 전체를 놓고 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책의 풀이는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수를 넘겨서 푸는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풀이인데 그 미세한 차이 정도. 그래서 1번에서 fx를
x가 있는 것만 남겨두고 마이너스 12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됩니까? 교점을 찾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교점을 찾겠다라는 말은 얘가 어떤 그래프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의 12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2고, 여러분이 미적 1에서 도함수 구하면 대부분 끝에 뭐를 적게 될 것이다? 0을 적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극점 찾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극점이 어디서 생기는가? x는 마이너스 2와 2에서 극점이 생기죠. 그 다음 또 기본적으로 플러스 3차식 같은 경우에는 fx 그림이 이런 형태일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왼쪽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는 극대가 될 것이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극소가 될 것이다 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상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게 정관표고요. 우리는 실전에서는 정관표를 쓸 때도 있고 학교 시험 칠 때는 안 하고 급하게 빨리 풀려고도 하겠죠. 그렇다면 그림에서 x가 마이너스 2 되는 이 지점이 아마도 극대가 되는 것 같고 여기가 극소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래프에서 위치가 어떻게 생겼을까? 함수 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f의 마이너스 2 극대 값은 얼마일까? 여기에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의 8 더하기 24 16이 되네요. 그 다음에 f의 2는 극소가 될 텐데 2를 대입했더니 8 16이에요. 마이너스 11을 안 쳐요? 요 부분만 지금 fx로 두고 넘겨서 책에서는 합쳐서 풀고 있고 지금은 상수항을 넘겨서 푸는 형태. 아까 요 앞에서 보면 왼쪽 페이지에 개념 어프로치에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책에서는 상수항을 달고 푸는 풀이로 가고 있고 칠판에서는 상수항 넘겨서 푸는 풀이로 해보자 라는 거죠. 자, F2는 극소가 8-24가 되어서 마이너스 16이다.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자, 여기 값이 좌표만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16인 거고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6이죠. fx를 이제 형태를 결정했는데 뭐랑 교점을 찾아보자. 마이너스 11은 이 정도 생길 거 아니야. 교점이 3개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근도 3개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상수항 근데 왜 남겨줬죠? 왜냐면 앞으로 풀 때 상수항이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풀게 될 거거든. 그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나중에는 더 많이 풀게 될 것 같아. 지금은 여러분이 책에서 하는 풀이가 좀 더 좋아 보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단독 문제였다면 나도 책처럼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를 풀 거냐면 이 부분에 A가 있어서 질문이 실근이 3개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그렇게 풀게 된다면 최대 극대 극소에 어떤 게 들어갈까? 이 중에 A가 포함이 되겠죠. 여기도 A가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단점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프 그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A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X수 위에 그려야 될지 그거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A라면 마이너스 A라고 가정해 볼게요. 마이너스 A라면 이게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될까? 그냥 A인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은 미지수가 없잖아. 그럼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다. 그럼 이제 A가 어디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6에서부터 16 사이를 지나간다면 실근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에 대한 질문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16에서부터 이렇게 답을 선택할 때는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조금 낫고 그냥 상수 끝까지 달고 갈 거라 그러면 책처럼 풀이하는 게 낫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풀이 비슷해요.
만약에 미지수가 있다 해도 시중 교재에서는 A를 넘겨서 푸는 책이 있고요. 달고 가는 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 유형을 보니까 풀이 첫 번째 풀이에서는 A만 남기고 있는 게 좀 보이죠? 요 부분에서 A만 남기고 다 넘기고 있죠. 두 번째 풀이에서는 안으로 넣어서 달고 가고 있는 풀이가 보이잖아요. 다 합쳐서 풀게 되니까 요 부분에 극대극소를 표현함에 있어서 5 더하기 A라는 이 값을 어디에 그려야 될지, 마이너스 27 더하기 A를 어디에 그려야 될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애매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여기 위쪽에 있는 이 풀이를 선호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계산할 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 의미입니다. 일단 그래서 70은 첫 번째 풀이 위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방정식을 보았더니 미지수가 상수항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x의 3차든 4차든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는 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항상 미지수만 조금 깔끔하게 남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계산이 편합니다. 이 경우라면 a만 남겨두고 다 넘기는 거죠. 자,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의 x 3승이 되고 제곱이 넘어가면 3x 제곱이 되고 더하기 9x가 되고, 맞죠? 인수분해는 안 되는, x는 묶이지만 전체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방금 했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a라고 두는 것보다는 이쪽이 좀 더 왼쪽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그려볼 겁니다. 이 부분을 fx라고 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 마이너스 3의 x제곱 6x에 더하기 9 마이너스 3으로 묶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 자, 극점이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생김을 알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3차는 여기 마이너스 3차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이 이런 형태로 감소하는 형태겠죠. 네. 그럼 왼쪽에서 뭐가 생길까?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의 1은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f의 3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더하기 27 해서 27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런 형태 정도일 텐데 좌표를 적어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 거고 3,27이라는 fx를 그렸습니다. 거기랑 뭐랑 교점을 찾아보자? a랑 교점을 찾아보자죠. 자, 그런데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이라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축을 그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0을 대입하니까 f0는 어디를 지납니까? 여기서 f0죠. 0을 지나네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y축을 그렸다면 이 점에서 정확하게 원점이 되는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내가 a를 그려버린다 그러면요, 이거는 음근 하나와 양근 두 개를 가지겠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아래를 지나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음근 두 개와 양근 하나를 가지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죠. 그러면 A 범위가 서로 다른 음근이랬으니까 여기에 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 거잖아. 그렇다면 A는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맞네. 해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좀 감이 오겠죠. 이게 방정식 실근 계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단지 졸릴 뿐. 그럼 서로 다른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 이 부분에서 등호가 들어가지 않을까? 중복되는 음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렇다고 0이 되는 걸 봐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자,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인데 A의 부호에 상관없이 극대극소의 부호가 곱했을 때 음수다. 반대 방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림일까? 1번은 X축 기준으로 극대극소가 이런 형태로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음수의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실근은 당연히 3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의미입니까? 곱해서 0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니까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거나 그럼 이거는 눈으로 볼 때 근이 몇 개다? 2개죠. 그 중에서 하나는 중근을 가지게 되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극대극소가 곱해서 양수라는 말은 부호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수에서 극대극소를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양수에서 극대극소 값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극대도 극소도 음수예요. 극대도 극소도 양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 한 개만 가진다. 허근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상관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실근 하나만 가진다가 무슨 말일까? 극대극소가 같은 부호를 가지면 한쪽에 몰려 있다 그러면 그는 한 개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쪽에 있으면 허건이 실근이 한 개다. 허근보다는 실근이 한 개다. 꼬부라지는 부분이 여기에서 극대값 음수지. 여기 음수잖아. 이거를 그려보면 교점이 여기 한 개밖에 없잖아. 못 올라갔잖아. 올라가는데 심하게 올라가서 여기는 어떻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둘 다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근이 이쪽에서 한 개밖에 안 생기겠죠. 허근이 아니고 근이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허근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식을 fx를 찾아봤더니 x-1에 x제곱에 2x 더하기 3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실근 한 개예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허근이 2개가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이고 중요한 것은 실근이 한 개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3차 함수 fx에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이 없대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한 변곡점까지는 괜찮은 거죠. 프라임 0이 돼도 괜찮은 거죠.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3중근을 갖거나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붉은 보라색 좋네요. 3중근 대표적인 거 x3승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한실근 두허근은 이런 형태로 완만하게 가는 형태이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지점도 변곡점은 될 수가 있다 라는 점도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프라임이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점인 건 아니야 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또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거랑 같이 생각을 해서 요 근에 대한 판별 정리를 잘 하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대표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플러스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봤더니 극대는 양수이어야 할 것 같고 극소는 음수이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잖아.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보니까 마이너스 n, 여기 미지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거 넘겨서 푸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극대 극소를 찾는 것보다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fx를 x 3승에 마이너스 3x만 둘 겁니다. 이 친구랑 n이랑 교점을 찾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그 다음 책에 증간표하고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보면, 인수분해 의미는 없습니다만, 인수분해 보면 x에 x 마이너스의 루트 3에 x 더하기 루트 3에 n 이런 형태겠죠. 맞나요? 그는 눈에 좀 보이는 형태입니다만 결국 우리는 뭐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3, 이거 언제 극각까지일까? 0 했더니 x는 뿔마 1입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와 인수분해 되네, 좋은걸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프에서 이 값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은 어디에서 극대를 가지느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근의 값을 알려줄 뿐입니다. 더더욱이 극대가 얼마일까 라는 값은 결국은 미분을 해서 이 점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함수값에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찾았더니 마이너스 1하고 1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1이 될 텐데, 대입을 해보니까 함수에서 1 대입하니까 그림 반대는 아니고 플러스 x 3승 마이너스 맞는데요. 1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2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자, 이제 그림은 그려봤는데 뭐랑 교점을 찾고 있습니까? n이랑 교점 찾죠. 자, n을 어디 지나게 하면 서로 다른 이라는 근을 가질까? 여기랑 사이를 지나면 되는 거잖아. 여기는 걸리면 중근 가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답은 극소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극대 2까지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쉬운 거. 양이 적진 않네요. 근데 머리에 넣어야 될 거는 굉장히 작죠. 지금까지 한 거 통틀면 극점에 대한 위치는 저번 전에 한 거고, n에 대한 이야기만 새로 뭐 추가를 하는 거니까 미분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테스트만 하면 왜 그래 많이 틀릴까? 숙제만 해주면 모르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등등등. 건이 니는 지금 이게 무슨 건지 모르지?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애들이 얼마나 왜 이렇게 팥을 좋아하는지. 조금만 뿌려도 애들 되게 좋아해. 뭐.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좀 포가 쌓여진다. 코털이 직접 뿌려. 지금 잘 있대요. 진짜지. 근데 다시 잡아서. 지숙 씨가 오일 좀. 내 과일 좀 들고 와도요. 뭐지? 수업합시다. 자, 방정식은 극값이 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는 거에서 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부등식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그 범위가 좀 생길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그 경계의 점에서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풀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항상 뭐가 이렇게 된대요. 그렇다면 항상 0보다 크니까 가장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뭐만 비교를 하면 되겠다? 최소값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최소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모든 x에서는 클 테니까요. 이거는 2차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만 찾아서 제일 큰 친구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 말이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전혀 어렵지가 않죠. 문제 자체도 어렵지는 않는데 범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예. x가 a보다 크다라는 범위입니다. 등호 없어요. 정의역이 그렇다면 a이고 요쪽이 지금 정의역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fx가 0보다 크길 바래요. fx가 0보다 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fx에서 극값이 존재한다.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극값이 존재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극값이 존재하니까. 맞죠? 그러면 극값이 존재하면 최소값을 찾아서 그 부분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가장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로 여기에서부터 극값이 존재 안 하는 것은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든지 하겠죠. 감소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결코 성립시킬 수 없는 거잖아. 언젠가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증가하는 그림을 그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증가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인 지점은 어디서 존재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축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정의역은 여기부터라고 합니다. 정의역은 여기부터. 다시. 자, 정의역이 A입니다. 여기가 A가 되는 이 부분이 정의역인데, 함수를 그릴 건데요. 그까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증가만 하고 증가를 합니다. 자, fx가 a를 정확하게 뚫고 지나가는 fx면 이 말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죠. 왜? a에서는 함수값이 0일지언정, 자 보세요. 정의역이 a를 포함합니까? 안 하잖아. 우리 그래서 좀 침 흘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숫자를 한번, 여기 a를 1이라고 하고 요 바로 옆에 있는 여기를 1.1이라고 보자고. 1.1에서는 함수값이, 함수의 f1은 0인 거잖아. 지금 이 그림을 예시적으로 보면 f의 1.1은 어떨 것 같아? 떠 있겠죠. 왜? 증가하니까. 그래서 정의역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의역에는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 지나가면 흰색 정의역이랑 주황색 그래프랑 만나냐고. 안 만나잖아. 0.1만큼 옆으로 딱 가는 이 와중에 여기는 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을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의역을 조심을 하고
x가 a보다 크다고 비어있네? 정의역이 비어있네요? 그렇다면 fx가, 그래서 강조하려고 이거 빈 거를 좀 크게 그렸습니다. 비어있는 정의역에 그래프가 이 빈대를 뚫고 지나가 버리면 정의역이랑 그래프가 만나냐? 안 만나네? 항상 떠있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x는 뭐다? fa, 여기서 a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 그러면 뭐를 필요로 할까? fa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지나가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형태로 답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의역이 비어 있으니까 지나가도 된다라는 이야기. 이해되죠? 안 배웠으면 지나가면 안 돼요? 정의역에 여기 색칠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x가 a면 정의역에서 여기 색칠이 되어 있죠. 여기 포함되면 안 그거랑 됩니다. 갔다 오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등호가 또 없잖아. 그 여기 등 붙이면 되잖아요. 문제 네 맘대로 만들 거면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다르게 지금 민기 이야기처럼 여기도 등호가 있으면 이건 되는 거죠 또. 예. 근데 질문은 항상 뭔가 애매하게 없고 없는 형태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등식 문제에서 경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엔드 그리고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 다음에 경계에서 여기를 지나게 되면 답이 되나 안 되나 딱 그것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1번처럼 최소값 나오는 형태는 잘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대부분 이쪽입니다. 증가만 드립다 할 때 경계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대부분 무슨 소리인지 그렇죠. 인터스텔라 보면 중력이 세면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근데 그 몸무게가 무거운 거 아니야? 네, 근데 무거워 뭐 빨리 가요. 팩트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시간이 느리게 가요? 아예 빨리 가요? 그렇겠지. 아니 그런가? 여기 크면 시간이 느리지 않나요? 중력 자, 부등식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모든 x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등호가 없고 여기에 등호가 없다. 그래서 조심하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x다. 항상 떠있길 바란다. 최소값을 찾아야죠. 최소죠. 최소. 극소만으로 해결이 안 되지. 최소가 필요하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극소는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극소와 이 극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x라고 둘게요. fx는 자, 그러면 x로 묶고 제 파락스 아닙니까? 파락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X 플러스 1X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세 번이랑 꺾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네. 맞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가 좀 익숙해지면 제곱의 우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이겠구나 생각하면 둘은 같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면 손이 고생하니까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2 마이너스 4 더하기 3 1이 되더라. 그 다음에 F1 해보니까 1이 되더라. 같더라. 그래서 1이 뭐가 된다? 최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 최소가 1이구나. 최소 1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성립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증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0,0은요? 이거는 분명 올라갔겠지. 밑에 있는 애들보다 위에 있잖아. 최소가 될 자격이 없죠. 아 그래서 밑에 두 개만 비교를 해보자.
두 번째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범위를 염두에 두면서 요거를 전부를 넘겨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fx를 2x의 3, 6x의 제곱, 8x-의 1 맞나? 맞겠죠? 인수분해가 2로 묶고 (3, 6, 3이) 완전 제곱이니까 프라임이 항상 0보다 크죠. 항상. 그래서 fx는 증가한다.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때, 강조해서 그리죠. 1이 될 때 정의역이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f1을 한번 찾아봅니다. 3. f1은 3? 여기 위에 있죠.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성립하겠죠. 미지수가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증가하니까 항상 위쪽에 있겠다라는 거,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실전에서 풀 문제들은 아마도 미지수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x라고 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범위 없으면 그나마 괜찮죠. 그 다음 최고창이 플러스인 4차 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길 바란다 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극점을 찾아서 밑에 있는 두 점을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양수, 이 부분이 양수, 이렇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가 저식이다 라고 하고요. f'x는 4x의 3, 그 다음에 제곱은 4ax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a 더하기 1이다 라는 뜻. 자, 저번에 뭐라 했냐 그러면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미지수끼리만 묶어보는 것이 뭔가 좋은 힌트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미지수 없는 거 한번 적어 봅시다. 3.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는 a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4ax의 마이너스 4a가 된다. 그래서 묶어보면 4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a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렇다면 4x-1까지는 정리를 하면 요것만 남죠.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다면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양의 실수인데 이 부분이 0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이 부분은 0이 될 수 없겠죠. 왜? 판별식 써보거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이 마지노선이니까. 이게 0이 안 된다면 극점은 어디에 존재하겠다? 1이라는 곳 한 군데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아래로만 오목한 볼록한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최소값이 뭐가 돼야 되겠다? f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f1을 한번 구해봅시다.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더하기 a 제곱이다. 정리를 해보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게 최소값입니다. 어떻게 되길 바란다? 보다 크길 바란다. 그 다음 양수 물어봤는데요. 이 수분해 보면
a-3 a 더하기 1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일 텐데 양수니까 이 부분만 답으로 선택을 하자 이런 의미겠죠. 얘는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부등식보다 훨씬 10배는 재미있는 속도와 가속도. 아, 대표용 딱 5개만 풀고 맞춥시다. 11시겠는데? 5개가 가네. 해수 자나? 좀 덥겠어요. 자, 속도 보겠습니다. 속도의 정의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머리 이동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위치가 시간에 따른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위치가 시간에 따른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속도는 뭐가 되겠다? F'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을 쓰지 않은 게 문과 범위에서는 프라임 2개를 안 적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가속도 점점 빨라진다. 속도가 변하는 거죠. 가속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식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맞아. F 프라임 T를 또 미분하고. 그래서 뭐 용어로 치면 F'T로 나온 식을 다시 미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속도는 미분 또 하면 됩니다. 딱 이 개념입니다. 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값도 하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에다가 0 대입해 봤더니 0이니까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x를 그냥 x라고 보지 말고 t의 함수다. 문과는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런 형태로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과 범위예요. 이 과 범위는 좌표 평면을 움직입니다. 요렇게 갔다가 꼬부랑꼬부랑 가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이과 범위입니다. 이과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문과는 시간에 따라서 얘가 여기서 1초 만에 여기서 요만큼 갔네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과는 1초 만에 여기서부터 휘어서 가게 되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겠죠. 이거를 쪼개면은 뭐가 아주 짧은 직선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아주 짧은 직선이니까 델타 x 델타 y에서 이 작은 부분에서 피타를 사용을 해서 뭐 속도를 계산하거나 속력을 계산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문과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직선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공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공간으로 가는 것이 기백이죠. Z축이 등장하면 기하 벡터고 이과에서 많이는 안 등장하죠. 속도. 간혹 등장하는 것은 가속도가 상수가 되어서 뭐 속도에 대해서 좀 쉬운 형태가 되고 평면만 해집고 당겨도 충분히 복잡한 아쉽네 자, 그래서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위치에 대한 이야기죠. 얘가 얼마나 빨리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닌 거죠. 원점 통과했대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XT가 뭐다? 0이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원점을 짜자잔 통과하고 계속 가겠죠.
그래서 원점 통과할 때 그 시간은 뭐가 되겠다? 시간이요. 구해봐요. 구하는 게 그냥 xt가 0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위치니까. 그래서 구해봅시다. 여기 뭐 있겠지만 xt가 위치가 원점이라고 어느 순간 0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t제곱에 3t. 자, t로 묶으니까 t. 이수분해니까 t-1, t-3. t가 0이다는 출발할 때 원점인 거고요. 1초일 때도 원점 한번 다시 지나나 봅니다. 3초일 때도 원점 지나는데 그 뒤는 안 지나니까 원하는 시간은 이거 이야기죠. 3초가 될 때 뭐다? 원점을 마지막으로 통과한다. 속도 물어봅니다. 미분하죠. xt를 미분한 다음에 여기 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t는 3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분해 볼까요? v는 미분한 값에 3. 미분하면 3t 제곱에 8t 더하기 3이죠. 이거의 수학적 의미는 뭘까? t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1초 후의 속도, 2를 대입하면 2초 후의 속도, 그런 의미입니다. t를 대입하면 t초 후의 속도. 근데 언제? t가 3일 때의 속도를 물어보죠. 그래서 v3 이게 1번의 답이겠죠.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8이 24 더하기 3 이러면 3초 후에는 이런 속도를 가지고 원점을 쌩 지나는구나 라는 겁니다. 가속도는 어떻게 하여라?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여라. dt분의 dv가 되고 미분하니까 6t 더하기 8이죠. 가속도가 4라 그러면 이게 4가 되려 그러면 맞나요? 어디가 허전하니? 6t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3. 지금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여기를 잘못 적었네요. 6t 마이너스 8. 그래서 넘어가면 12, t는 2가 되네. 2일 때의 뭐를?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위치고요. 만약 그때 속도를 물어보면 v에다가 2를 대입하고. 쉽죠? 자, 대표 유형 5개 중에 1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대표 유형 가보겠습니다. 창을 닫아버렸나? 여기 있어. 자, 대표형 75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 X 그래프인지 V 그래프인지 A 그래프인지를 봐야 되겠죠. 속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과에서의 속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직선에서 왔다가 얘가 붕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지금 이런 거 보겠다라는 거잖아.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붕 갔다가 이 부분에서는 뒤로 가려고 순간적으로 무슨 사태가 발생할까? 정지했다가 뒤로 가겠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속도는 0. 0이겠네. 후진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0. 정지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겠죠.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치가 아니라 V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만약에 1이라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1의 속력으로 가는 거고 A에서 여기 함수값이 2라면 2라는 속력으로 더 빨리 가는 거죠. 얘는 어떨까? B에서는 함수값이 1이라면 후진할까요? 내려왔다고 후진할까?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속력이 존재하죠. 네. 앞부분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으로 그래도 가고 있는 거잖아. 네. 물론 A에서 제일 빨리 달렸지만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힘이 떨어져서 천천히 앞으로 가는 거잖아. 네. 이 부분에서는 뭐가 0입니까? 정지. 속도가 0이죠.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정지 상태인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뭐가? 마이너스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후진하는 거잖아. 네.
어디에서 여기에서 제일 심하게 후진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후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후진하다가, 속도가 V가 0이네요? 여기서 뭐 됩니까? 정지했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A에서 가속도는 0이랍니다. 맞을까요? 가속도가 뭐였습니까? 속도를 미분한다죠.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 그래프에서 미분한다 했으니까 이거 기울기 아닐까?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니까 기울기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에서는 0이죠. 여기도 0인 거잖아. 기울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가속도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양수죠. 기울기니까. 속도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줄어드는 거 아니군요.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민기는 앞으로 뛰어나가. 근데 내가 뒤에서 니를 잡고 있어. 근데 네가 힘이 세서 니는 앞으로 가긴 가. 내가 뒤를 당긴다는 마이너스 가속도겠지. 근데 가속도란 말이 속도의 변화량. 더할 가짜가 아니야. 엑셀레이션 가속하다라는 얘기야. 자, 민기가 점프력이 너무 좋아서 민기가 개미다. 개미가 아니고 벼룩이 되었다. 땅에서 너무 힘이 좋아서 벼룩이가 점프를 붕 하지. 맞잖아. 지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민기 벼룩을 아래로 당기겠죠. 중력 가속도는 어떻죠? 아래로 마이너스 9.8 또는 10으로 일정하잖아. 가속도는 일정하죠. 그럼 민기는 초기 벼룩의 힘으로 점프를 붕 했는데 지구가 계속 당기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자, 속도 생각해볼까? 민기 벼룩이 여기서 초기 속도 100으로 점프를 시작을 했지. 네. 근데 지구가 당기는 바람에 얘는 점점 속도가 90 됐다, 80 됐다가 20 됐다가 딱 여기 되는 순간 속도 V가 0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가속도가 지구가 당기니까 다시 요쪽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요 마이너스 20이 되었다가 점점 아래 반대로 가는 거죠. 이해되나? 양쪽은 똑같아요. 가속도는 일정하죠. 속도는 변하잖아. 왜? 가속도가 속도를 변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가능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변하죠. 속도가 이 값이 1이다가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잖아. 그럼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좌표에 안 올리고 그냥 치면 저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20 가속도잖아요. 어떤 의미지? 다시 한번. 좌표에 수치화 안 하면은 저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그냥 20 가속도 아닌가? 절대치로 봐야 되지 않는가? 예. 수직선에서는 속력하고 차이점이죠. 속력은 절대치를 보는 거고 속도는 방향을 보지. 속도는 x 방향으로 플러스로 가게 되면 플러스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로 가면 마이너스 속도가 돼. 속력은 앞으로 오른쪽으로 1로 가나 왼쪽으로 1로 가나 속력은 1이고 속도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럼 가속도도 속도를 더 빨리 가게 만들어주면 플러스 가속도 느리게 만들면 마이너스 가속도인데 후진을 하는 애한테 마이너스 가속도를 당기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빨라질 테고 그런 의미겠죠. 후진하는 애한테 마이너스가 돌아오나 그건 플러스 아니야? 그래도 마이너스 개념이겠지. 왜냐면 이 벼룩이나 공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대포에서 공을 쏘았다. 공이 부은 꼭지점 도달했죠. 여기서 떨어질 때 속도가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지구가 당기는 바람에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0 이게 만약에 엄청난 절벽에서 한다면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더 절대치가 커지도록 당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치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에서 가속도는 속도의 기울기인데요. A에서는 0입니다. B에서 가속도는 양이다. B에서 속도의 기울기는 음이다.
0에서 C까지 운동 방향을 두 두번 번 아니에요. 봅시다. 그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두번 갔죠. 두번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후진됐다가 내려가면 후진이 아니라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이 되는 거니까 두 번 아닌가? 여기서 두 번. 아, 여기는 플러스니까 앞으로 가고 있다가 후진하죠. 네. 후진하다가 다시 업하네. 앞으로 가죠. C가 요 옆에 있잖아, 여기. 아 맞네. 자, 3개만 더 풀어봅시다. 11시. 시간 너무 야심한. 상대적인 거야. 뒤에 수업 없어요? 전마 수업에. 전마 뭐, 좀 늦게 할 거 더 늦게 하면 되는 거. 에이, 제발 가시. 친구 쉬어야죠. 자, 보겠습니다. 지면에서 초속 39.2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져진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상식이 좀 없지만 붕 털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막상 확인해 보니까 위치가 우리 그 중3 기준으로 보아도 마이너스의 2차식이니까 위로 이런 형태겠죠. 맞죠? 최대치가 존재하는 2초 후에 속도 가속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xt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vt는 바로 미분 39.2 마이너스 9.8t가 되죠. at는 마이너스 9.8이죠. 수학도 과학을 무시하진 않죠.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9.8로 땡긴다. 그래서 2초 후의 속도는 여기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v의 2는 답이 나올 테고요. 요건 항상 a2나 뭐 항상 일정하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9.8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볼 수가 있고, 이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우리는 이거를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미분한 값이 vt가 0이 될 때 뭐가 되겠다? 그까지 존재하겠다. t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내가 6, t는 4겠죠? 4. 넘겨보면 그러면 최고 높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x에다가 4를 넣으세요. 이러면 2차 함수로 최대 최소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 3차도 4차도 볼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나올 텐데,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 속도인데 우리는 뭐를 모릅니까? 시간을 모르죠. 지면에 떨어졌대. 언제이지? 어떻게 구할까요? 가속도를 역으로. 위치가 0이죠. 엑셀 4번 저거 은수인데요? 계산을. 어디? 2번? 어디 넣으면 X. 아니, 왜 그래? 잡으지 않아. 왜 그래? 봤었죠. 자, 다시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위치에 대한 힌트죠. 네. 위치가 0입니다. 그래서 xt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39.2t 마이너스 4.9t의 제곱이 0이 되는 거. 그러면 8인가요? 0 또는 8이겠죠. 0은 출발할 때니까 t가 8이 되면 바닥에 떨어지는구나. 시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속도는 뭐를 v에다가 8을 대입을 해서 우리는 답을 찾으면 되고요. v의 식은 여기 있는 거. 별 어렵진 않겠죠. 쌤. 응. 18로 뭐 은수인데요?